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올해 2023년이 인류의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신뢰하지 않는 미국과 협상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만간 패배 또는 핵전쟁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무력하고 미국 해안은 러시아의 핵 어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수요일 타스 통신을 통해서 러시아의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전 핵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관리들과 회담이 가능하다고 제안했지만 워싱턴은 참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하지만 이전 서방 파트너와 관련하여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을 포함하여 그들과의 계약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세계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이 민스크 협정 같은 종이조약 따위는 이제 믿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라브로프는 문제의 일부가 서방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는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전쟁을 끝낼 계획이 없고 바그너 반란이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반란 미수를 이겨내면서 우리는 특수작전의 목표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고 전장에서 어떤 진지도 잃지 않았다. 라브로프는 워싱턴과 모스크바 사이의 악화된 관계가 핵전쟁의 위험을 고조시켰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이 냉전시대 합의에서 탈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워싱턴은 탄도미사일 요격 조약, 하늘개방 조약,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했고 모스크바가 올해 초 뉴스타트 개혁 참여를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라브로프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푸틴의 통치가 종식될 것이라는 오랜 희망이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트랜스애틀랜틱 시큐리티 프로그램 책임자 안드레아 켄달 테일러는 푸틴이 축출되면 새로운 독재 정권이 집권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김칫국을 마셨습니다. 지금 DC에서 이런 종류의 푸틴 몰락을 상정하는 엉터리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래한 나토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프리고진의 반란은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기만 마스키로브카이고 이를 통해서 푸틴은 제거해야 할 정적의 명단을 확보했고 푸틴의 권력은 완전히 공고화되었습니다. 라브로프의 핵전쟁 가능성 언급은 군사기만 마스키로브카의 성공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나토가 계속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면 러시아에게 남은 선택은 핵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런던 센터 for Policy Research의 선임 연구원 알렉산더 마코브스키는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러시아는 언제라도 침략자들의 먹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정된 국경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직면한 위협은 서방만이 아닙니다. 동쪽에서 일본은 사할린과 쿠릴 열도의 반환을 꿈꾸고 있고 지금 미국이 일본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동맹 친구 중국은 14억 중국인의 생활 공간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광대한 천연자원 획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의무는 전쟁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16개월간 적의 적대 행위로 전쟁의 범위와 강도가 확대되었지만 나토와 동맹국은 군사적 열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확전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나토는 확전을 계속해도 핵전쟁의 위험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나토가 또다시 우크라이나 군대를 용병으로 채웠습니다. 나토가 전쟁을 지휘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전략 및 전술계획, 정보를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전투를 수행하는 동안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기 때문에 미국의 병사들이 아연관에 담겨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생산력이 독일을 압도했습니다.
미국은 독일 타이거 전차 한 대당 6대의 셔먼 전차를 잃었으나 미국의 군수산업은 독일이 타이거 전차 한 대를 생산할 때 6대 이상의 셔먼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독일인들이 격추하는 것보다 더 많은 폭격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는 거의 모든 다른 유형의 군사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나토 국가들의 총 GDP가 러시아의 20배를 초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유럽과 미국을 상대로 한 지구전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러시아에게 핵전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안전하다고 믿고 있으며 나토의 군사 계획가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 대한 공격이 미국의 핵 보복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토 지도자들은 냉전 시대의 재래식 소련군의 유럽 침공을 막기 위해서 고안된 소위 대규모 보복 독트린의 신뢰성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나리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험은 러시아 재래식 군대가 아니라 러시아의 선제 핵 공격 능력입니다. 현대식 무기의 파괴력이 엄청나고 유럽 인구의 밀도가 높아서 단 한 번의 핵 공격으로 쉽게 1억 명을 몰살시키고 대륙을 사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이미 폐허가 된 유럽을 위해 핵으로 보복을 할까요? 미국의 과거 행적으로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1956년 소련군이 부다페스트를 침공했을 때 헝가리를 버렸고 1961년 소련이 베를린 장벽을 건설했을 때 독일을 버렸고 1968년 소련군이 침공한 체코슬로바키아를 버렸습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벌어지는 소련의 대학살을 지켜봤을 뿐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국가는 동일하지만 위험은 훨씬 더 큽니다. 아무도 러시아의 인내력의 한계를 알지 못하지만 모스크바가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지기 시작하면 워싱턴의 일부 강경파들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전 유엔 핵무기 사찰관 스캇 리터 미 해병 예비역 소령은 1월 8일 상원의원 후보 다이안 사레가 진행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소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백 채널이 있었는데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도 군축을 말하지 않고 모두가 군비 경쟁을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리터는 미국과 나토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패배하는 것이라면서 1945년 미국의 패한 일본이 그랬듯이 미국도 무조건 항복문서에 서명 또는 죽음이라는 선택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터는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대한 희망은 없다면서 러시아가 협상이 아니라 승리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나토가 이러한 현실을 우아하게 받아들일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핵무기에 의해 소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수 없고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 해안에 핵 어뢰로 수백 미터의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